지난주 일요일날 들었어요. 4일 만에 PPT 만들고, 그거도 원래 수업 전에 준비할 시간도 없어. 나 지금 여기서 너희들 수업 마치자마자 출발해야 돼. 왜 너희들 수업 마치는 시간에 설명이 시작하거든. 끝나기 전에 내가 날아가야 돼. 여기서 사직을.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자, 1번.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의 오른쪽에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우리, 자, 요거 봐봐. 전기장 나왔죠? 공식이 뭐였냐면 전기장 E는 K의 R 제곱분의 Q죠. 그러면 요 공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예,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고 공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가면 돼요. 자, 1. 전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여기에 밑줄은 그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1. 기억. 대전체의 전하량을 증가시킨다. Q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E가 증가하죠.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 대전체를 A에 접근시킨다. R이 감소할 테니까 E가 증가를 하겠지. 디귿. A의 오른쪽에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는다. 지금 여기 봐봐. 여기 플러스 대전체에 의한 여기의 전기장은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쪽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 A 지점 오른쪽에 음전하로 대전된 어떤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 얘에 의한 전기장도 이쪽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전기장이 중첩이 되면 같은 방향이니까 더 강해지겠지. 따라서 1번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X축상에 전하량 같은 양 전하를 각각 고정시켰다. 자, 여기에 전하가 있고 양 전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두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잡아당기는 힘이자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왠지 되게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음전하가 양전하를 당기는 인력, 양전하가 음전하를 당기는 인력 무슨 관계다? 네, 작용 반작용이죠. 그럼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기억은 무조건 맞고. 니은 B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B에서 전기장에. 우리 전기장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플러스에서 나가는 쪽이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쪽이잖아. 그럼 B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X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디귿. A와 C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같다. 자, 그럼 A 지점은 봐봐. 음전화, 양전화 중에 누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까? 전기장 방향 보면 가까울수록 셀 거 아니야. 그럼 A는 음전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쪽 방향 전기장이 생기겠지. C는 양전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역시 얘도 이쪽 방향에 전기장이 생기겠죠. 따라서 A와 C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같죠. 그러면 기억 디귿이니까 3번. 3번 문제. 전하량이 각각 4Q, -Q, 2Q인 점전화 ABC가 일직선 위에 고정되어 있다. 자, 여기가 R1, 여기가 R2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일 때 R1 대 R2를 풀이가능과 같이 구하시오. 자, 요거 문제 잘 봐봐. 얘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둘의 인력과 요 둘의 청력이 같다로 풀어도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점에 만드는 전기장 세기, 얘가 이 점에 만드는 전기장 세기가 어떻다? 같다로 풀어도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 좀 더 쉽게 가려면
여기 R1, R2를 두면 나중에 식 계산할 때 복잡해져. 나라면 어차피 C점이면 R1을 쌩 까고 여기를 R이라고 놓고 풀고 싶어요. 이건 내가 푸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면 그냥 전기장으로 풀어볼게. 전기력으로 풀까? 어차피 똑같긴 한데. 전기력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봐봐. 일단 AC 사이의 힘은 K의 R제곱에 4Q 곱하기 2Q죠. 맞지? 그럼 얼마? R제곱에 K 8Q제곱이잖아. 맞지? FBC는 K의 R2제곱에 얼마? 2Q제곱이지. 인력 청력은 쌩 까고 순서하게 크기만 같다고 봐도 되잖아. 어차피 부호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얘랑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식을 써봅시다. KR제곱 8Q제곱 이꼴 KR2제곱에 2Q제곱. 자, 똑같은 거 약분부터 가자. K 날리고 Q제곱 날리면 이거 약분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봐봐. R제곱분의 4는 R2제곱분의 1. 그러면 2R2의 완전 제곱은 R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R은 2R2. 근데 사실 뭐다? R이 뭐예요? R1 플러스 R2잖아. R1 플러스 R2가 2R2가 되니까 R1 이꼴 R2가 되네. 몇 대 몇? 1대1. 사실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급이 됐을 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눈치가 생겨요. 자, 얘 전하량은 볼 필요 없잖아. 순수하게 우리 전기장만 따지면 되니까. 요거 대 요거가 여기 거리가 같을 때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거리가 2배가 되면 거리 제곱의 반만이니까 힘은 4분의 1로 줄여야 되지. 그런데 같은 힘을 내려면 전기장이 몇 배? 전하량이 4배가 되면 같아질 거 아니야. 즉 어떻게 된다? 1대 4에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예요. 요 길이 같다. 자주 문제를 풀다 보면. 원래 수능 때 문제 시간 줄이는 건 이걸로 줄이는 거야. 이 시가 안 풀고 1대 4대 1이네. 거리 같네. 극반대네. 여기 0이네가 되는 거야.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저 패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응. 요 둘 사이의 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왜 생각을 안 했느냐? 어차피 저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네들이 힘이 인력이냐 청력이냐만 생각해야 돼. 어차피 각 물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인력 청력에만 쓰고 계산할 때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 요거 다시 좀 지워볼게요. 풀식 지워도 되겠지?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4Q 마이너스 Q 플러스 2Q. 응? 자, 이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응? 예를 들어, 요 둘 사이의 힘. K제곱, 2제곱에 4Q제곱이죠.
크기가. 근데 요 부호가 여기에 굳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애매해지는 게 얘도 그 힘을 받는다고. 얘 힘을 똑같이 받는다고. 그럼 둘 다 마이너스는 둘 다 같은 쪽으로 힘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의 부호는 근데 사실 요거를 선생님이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이거 4F0죠, 그냥. F0를 K의 D제곱의 Q제곱이라고 치면 요 둘 사이의 힘은 4F0죠. 맞지? 쓰기 귀찮잖아. 그럼 봐봐. 일단 얘랑 얘랑 받는 A, B, C에서 A와 B가 받는 힘이 4F0야. 근데 요 둘은 인력이에요, 정력이에요? 부호 보니까. 인력이지.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플러스야. 얘는 절로 힘을 받겠지. 마이너스야. 부호를 가지고 크기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전기력에서 망해요. 오히려 더 헷갈려. 그냥 딱 전하의 부호는 뭐만 생각해라. 얘네들 인력이다, 청력이다 판단할 때 말고는 절대값으로 날려놓고 전하량 크기로 힘 계산하세요. 이해가 돼? 그럼 요 둘이는 EF0가 인력이지. 그럼 얘는 플러스 2F0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F0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은 청력이죠. 근데 거리가 4분의 1이 되지. 맞지? 근데 전하량의 곱이 8이네. 그러면 얘 둘은 2F0, 2F0가 되는데 인력이다, 청력이다? 청력이죠. 그럼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얘 봐봐. 힘합이 0 맞네. 그지? 얘는 요쪽으로 2F0만큼 힘을 받을 거고 얘는 이쪽으로 2F0만큼 힘을 받을 거고 얘 힘 안 받으니까 계산 딱 맞네. 다 합치면 얼마? 0. 요게 검산 끝.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계산값을 신경 쓰려고 하지 마세요. 힘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날리고 부호는 인력이다 청력이다만 생각해. 그리고 각 전하에 이렇게 힘 배분해서 확인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4번. 균일한 전기장에서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음전하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전하는 오른쪽, 음전하는 왼쪽이라고 쓰는 것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5번.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높다, 낮다?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전위가 높은 거죠. 왜?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하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가려면 일을 해줘야 되잖아. 일의 크기는 QED만큼. 요만큼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양전하의 전기적 자, 두 금속판의 전압 V인 건전지를 연결했더니 균일한 전기장이 생겼다. 양전하를 B에서 A로 이동시킬 때 여기서 올라갈수록 전위가 올라가고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죠? 전위는 따라서 A에 가까울수록 높은 거 맞고 A와 B 두 전위의 차이가 전압 V다. 이것도 맞아요. 저거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도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내용에 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간단하게 주요 개념들에 대한 복습부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전압. 우리 전압은 보통 이제 전위차와 기전력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전위차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전위라는 개념의 차이, 전기력의 한 일에 대한 위치 에너지 차이. 그래서 V는 두 지점의 위치 에너지 차이이자 사실 뭐다? 단위 전하가 운반하는 전기적인 일 전체의 값. 결국 우리는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 에너지를 그 회로를 지나가는 총 전하들이 나누어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단위 전하들이. 그리고 요걸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한 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전자가 움직이지만 기존 회로 분석에서는 움직이는 거는 전자가 아니라 양전하가 있고 걔가 움직이는 걸 전류라고 이해하잖아.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 전하라는 녀석이 이렇게 삥 회로를 돌 때 건전지를 지날 때마다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압, 즉 전위차만큼 에너지가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전하들에게. 그러니까 건전지가 우리 보통 1.5V다 이러면 전 양전하들이 일꾼이에요. 에너지를 나르는. 쭉 지나가다가 건전지에 와서 1.5V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였어. 전하마다 1.5V씩 계속 가져가겠지. 그걸 쭉 가져가다가 여기 뭐가 있죠? 우리 저항 있죠. 저항을 지나게 되면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얼마? 마이너스 I 곱하기 R만큼 전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나간 전류의 양과 저항의 크기의 곱만큼. 그렇게 하고 얘가 다시 돌아와서 전위를 받고 여기다가 부어주고 이걸 빙빙빙 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계속값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좀 이따가 하겠지만 플러스 V 마이너스 IR이 0이 됩니다. 건전지에서 전위를 올리고 즉 전위차를 플러스 시키고 저항에선 그 전위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가 낮아지겠지. 맞죠? 전위적 관점에서 보면 전지에서 올린 전압이랑 저항에서 떨군 전압이랑 어때야 돼? 같겠죠? 그렇게 잡으면 플러스 V 마이너스 IR은 0.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나 외워댔던 거죠. 무슨 법칙? 옴의 법칙인 거예요, 여기가. 오케이? 좀 이따가 이거 가지고 저항 연결 설명 다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전력은 말 그대로 전하를 이런 에너지 차이 때문에 전하를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 물레방아 돌리는 펌프 이야기할 때 펌프로 물을 퍼올리고 위에서 흘러 떨어지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펌프로 퍼올리니까 계속 흐를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전류.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의 양입니다. 즉 굳이 공식으로 따지자면 I라는 거는 T분의 Q 혹은 그 개념 자체가 T분의 N개의 전자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중등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거 이야기하면 떠오를 것 같은데 1쿨롱은 1A 곱하기 1세컨드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흘러간 거다. 일성이 씨발로 마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참고로 봐봐. 요거 봐봐. 요 식이면 전하량 Q는 뭐가 돼요? I 곱하기 T가 되고 이게 N개의 전자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나온 게 1쿨롱이라는 전하량은 1A/s가 되고 1A가 흐르는 전류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고 있던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약속한단 말이야. 일성이 씨발로 마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예민아이. 옛날에 이런 거 숫자 외우게 해서 중학교들 시험 치고 한다고 이런 거 외우는 걸 개발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럼 난 이거 언제 배웠냐? 내가 너희들 나이 때 배운 거야. 내가 이걸로 30년을 먹고 살 줄은 몰랐지. 여러분들 화학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전자 한 개 전하량. 그 단위 전하라고 부르는 그 전자 한 개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로. 그거의 정체는 이 숫자 역수입니다. 맞잖아. 1쿨롱이 전자 이만큼이라며. 그럼 전자 한 개는 이 숫자 역수잖아. 그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이게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한 전자량입니다. 이거 깜빡하고 그거 안 했네. 전압은 기호가 V고 얘는 단위도 V죠. 선생님이 말하는 기호와 단위가 일치하는 유일한, 어쩌면 유이한 녀석입니다. 공식에 쓰이는 기호랑 그 값을 계산하는 단위가 똑같은 건 얘밖에 없어요, 사실. 억지로 우기면 우리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배웠죠, 역학할 때. 원래 힘은 F인데 수직항력은 특별히 노멀 포스라 그래서 N이라고 가르치잖아. 걔 단위 뭐게? 그것까지 쳐야 2개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류는 기호가 보통 I, 단위는 암페어다,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저항.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저항입니다. 도선 내에서 자유전자들이 이동할 때 양이온들, 원자들의 열진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로 그 흐름이 방해되는 것이 저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한 공식을 따지면 저항의 크기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풀었던 개념인 거고. 여기서 통과나 거기서 배우는 개념을 추가해 넣는다면 뭐가 들어간다? 등호로 만들고 비저항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저 비저항값 이야기에서 비저항이 작은 게 도체, 졸라 큰 게 부도체, 중간은 반도체. 그래서 요 저항 이야기할 때 중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온 패턴들이 그거였잖아요. 저항이 제일 큰 거는 어떤 모양, 저항이 제일 작은 거는 어떤 모양. 저항을 반으로 잘라서 접으면, 저항을 잡아 당겨서 2배로 늘리면 저항 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맨날 나오는 패턴이었다고. 자, 원래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데, 이때
전압이 강하가 됩니다. 즉 전압이 내려오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I 곱하기 R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나오는 거죠, 원래. 전위적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는 옴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도된 것처럼 연결해 가기. 솔직히 아까 이거 설명은 싫습니다. 너무 일찍 나왔어. 자, 그러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와 소비 전력의 개념까지 다 배우고 설명해 갈게요. 사실은 저항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저항이니까 충돌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나겠죠. 응? 그게 뭐냐면 W예요. 그럼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이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 공식으로 적어 놓은 게 있네? 어디? 여기. W가 있는 공식 여기 있네요. 아까 우리 전위에서 V는 Q분의 W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다? 실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QV죠. 봐봐. V의 뜻이 뭐라 그랬어? 단위 전하가 운반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기도 하단 말이야. 전하 하나하나가 운반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거기에 전하량을 곱했네? 그러면 회로를 통해 운반한, 저항에서 소비한 총 전기 에너지의 양이 QV죠. 근데 여기에 Q에 대한 공식이 보면은 여기에 있네요. Q는 뭐 곱하기 뭐? I 곱하기 T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V, I, T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 계산, 여러분들 이거 아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계산했을 거 맨 마지막 학기에. 전기에너지 전력, 소비 전력은 중학교 맨 마지막 단원에 있단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뒤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전자기 유도하면서 그 뒤에 나와요. 그럼 봐봐. 결국 1주울이라는 전기 에너지는 1볼트 곱하기 1암페어 곱하기 1세컨드가 1주울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응? 자, 이거보다 찐 주인공 P 단위는 와트. 과학에서 대문자를 단위로 쓴다는 거는 과학자 혹은 그 관련된 업적을 남긴 기술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만. 자, P가 들어가는 사실은 물리적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중등 때 배우는 일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서는 전력이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전력과 일률은 같은 개념이에요. 일률이라는 게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트가 큰 거는 출력이 큰 어떤 기계 장치라고 보셔도 됐다. 그럼 여기서는 결국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겠죠. 그지? 그런데 우리 W는 공식이 뭐죠? VIT잖아. T분의 VIT잖아. 즉 뭐다? 전압 곱하기 전류의 크기가 전력이. 그리고 전력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잖아. 얘가 그러면 저항이면 뭐가 되죠? 같은 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열 에너지의 크기겠지. 그 말은 동시에 전기도 뭐하는 많이 쳐드시는 기계가 된다는 거죠. 전자제품이라면. 그게 소비 전력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게 전구가 되면 뭐가 될까요? 와트 수가 크다는 거는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같은 종류의 전구라면 백열 전구라면 같은 백열 전구, 형광등이면 같은 형광등, LED면 같은 LED라고 볼 때 와트 수가 큰 게 더 밝은 전구가 되겠죠. 단지 옛날에 백열 전구 시절에서 이제 LED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책상에 스탠드 있죠? 형광등으로 된 거든 요즘 이제 LED로 다 달려 있잖아. 선생님 옛날에 어릴 때는 백열 전구 시대였단 말이에요. 백열 전구를 만약에 욕실에다가 단다, 그럼 무조건 100W 밝아야 되니까. 책상용 스탠드로 쓰기에는 한 60W? 30W 쓰면 어두워서 눈 나빠진다고 소리 들을 정도니까 한 60W? 아니면 30W 쓰면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방을 쓸 때 혼자 공부하면 30W 전구도 괜찮은데 보통 60W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쯤 되니까 그 소위 3파장 형광등이라 그래가지고 전구자리에 이렇게 돌려꽂는 형광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밑부분은 전구 그게 있고 위에 이렇게 형광등 달려있던 거. 그걸로 바꾸니까 100W의 밝기가 한 27W짜리로 100W 밝기가 커버가 되기 시작했어. 선생님이 지난주에 선생님 욕실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지금 인테리어 학은 아직 안 갈았는데 인테리어 하기 전에 욕실에 전구를 갈 일이 있어서 형광등을 빼고 일부러 LED 전구를 사다가 달았거든요. 인테리어 할 줄은 모르고 오래 쓰려고. 8W짜리 꽂으니까 옛날 100W짜리 밝기가 나오더라. 왜냐하면 LED, 형광등, 백열등은 빛을 내는 메커니즘이 달라가지고 발생하는 열이 다르거든. 백열등은 말 그대로 필라멘트를 졸라 달궈서 졸라 뜨거워지면 열 에너지가 복사 방출하겠죠. 그게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백열등이야. 그러면은 빛보다 뭐가 많이 나와야 돼? 열. 형광등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방전 핀에서 전자 방출이 되면 형광등 안으로 날아간 전자들이 형광등 표면에 발려져 있는 형광물질과 부딪히면 거기서 빛나는 거예요. 이건 다 LED죠. LED는 반도체 사이에서 에너지 변하는 걸 바로 빛 에너지로 뽑는다. LED는 만져보면 제일 안 뜨겁지. 형광등 켜져 있는 거 만져보면 좀 뜨겁잖아요. 백열등은 끄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만져도 뜨거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소비 전력 관련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보통 계산을 하면 V 곱하기 I니까 R분의 V 제곱도 될 거고 I 제곱 R도 되겠죠. 옴의 법칙 적용한 거예요. 사실 전력 파트는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오던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 문제에서는. 혹시나 해서 이것까지는 가르쳐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전자제품 중에 요 공간이면 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까지 나오나? 우리 전자제품 중에 이런 거 있죠. 200V, 800W. 전자제품 뒤에 보면 소비 전력 해가지고 어디 스티커 붙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몇 볼트, 몇 와트.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전자제품은 200V에 꽂아놔야 800W의 출력을 잘 냅니다 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전류가 지금 얼마나 흐를까요? 몇 암페어? 얘가 P잖아. 얘가 V잖아. 그럼 I는 얼마면 돼? 4암페어면 되겠죠.
봐봐. 얘가 지금 P라고. P가 800이야. V는 200이야. 얘가 I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다음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R은 몇 옴짜리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R은 I분의 V네. 4분의 200이니까 이 전자제품 몇 옴짜리다? 50옴짜리 저항을 가지는 전자제품이란 소리야. 그리고 옛날 나오던 유행 문제. 이 전자제품을 실수로 100볼트에다가 꽂으면 몇 암페어가 흐르겠죠? 2암페어가 흐르겠죠. 50옴이니까. 이 전자제품에서 절대 안 변하는 건 저항값밖에 없거든. 100볼트에 2암페어가 되니까 몇 와트가 되죠? 네, 200와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00볼트, 200볼트짜리 전자제품을 100볼트에다가 꽂아 놓으면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성능이 4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기를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는 게 출력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요 부분이기도 해요. 일본 애들이 집에서 쓰는 전기용 조리기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닥에 코일 깔아놓고 그 위에 후라이팬 얹어놓고 요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우리 샤브샤브 집 가면은 밑판때기 뜨거워지는 거 숫자 올리면은 고작 그걸 써. 근데 그걸 100볼트짜리 전기로 쓴다고 우리나라 출력의 반의 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로 요리가 잘 될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요즘에 집에 뭐다? 인덕션이죠. 왜? 200볼트니까. 전자기유도로. 그 가스레인지보다 출력 더 좋습니다, 사실은. 딱 한 가지가 안 될 뿐이야. 인덕션 쓰면. 요리에 불맛을 못 입혀요. 불이 아니잖아. 그냥 후라이팬이 뜨거워지는 거잖아. 불맛 입히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인덕션 쓰면 훨씬 더 집에서 좋은 걸 쓸 수 있는데 그럼 일본은 왜? 우리나라 선생님 어릴 때부터 100볼트 전기가 200볼트 전기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전부 다 바꿨거든. 일본은 그때 안 바꿨어요. 저거 돈 만드는데 뭐 하냐. 100년 걸려도 안 바뀔 거다. 그러고 안 바꿨는데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일본은 집에 전기가 힘이 부족하죠. 왜? 거기는 그 지진이나 화재, 홍수 같은 것들 때문에 감전 위험 때문에 200볼트로 전기를 못 올렸단 말이에요. 됐죠? 자, 요거 정리 빨리 빨리 다 됐어. 자, 요거 필기 빨리 하고 이제 저항 연결 들어갈게요. 자, 요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할 때, 요 지점을 출발점으로 잡아서 이 지점의 전위를 V0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전지를 지나면서 전지 전압만큼의 전위가 증가하는 거고, 저항을 지나면서 전류 곱하기 저항의 크기만큼 전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V0 플러스 V 마이너스 IR이 V0가 돼서 이거 날려버리고 나면 V 마이너스 IR이 0.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는 옴의 법칙이 나온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류랑 전압이 직렬과 병렬 관계에서
전류는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고 요 저항 연결만 지금 겹쳐서 나온 거야. 직렬일 때 전류는 모든 곳에서 일정하고요. 왜? 어차피 지나가는 전하의 양은 같잖아. 병렬일 때 전류는 둘 중에 한쪽을 지나가니까 전류의 양을 더해줘야 돼. 대신에 전압은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데 에스컬레이터라고 생각하세요. 직렬이면 연속으로 올라가고 한 거잖아. 2번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렬에서 전압은 더해져야 되고요. 병렬에서는 오른쪽 걸 타든 왼쪽 걸 타든 한층 올라간다라면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요 과정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전류계는 직렬로 놓고 전압계는 병렬로 놔야 정확하게 일정한 값을 측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 자, 이제 저항의 연결 계산인데 여기에서부터 연결해 가면 돼요, 사실은. 요거랑 요 표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전압은 플러스 V죠. 여기가 R1, 여기가 R2. 여기에 올라가는 전류가 I라면 여기는 I1, 여기는 I2겠지만 사실 I1, I2, I는 다 어떨 것이다? 같겠지. 그럼 우리 여기서 이 회로에서 저거 한번 작업해보자. 한 바퀴 돌리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리면 플러스 V, 마이너스 IR1, 마이너스 IR2가 0. 맞지? 이거 어차피 I1, I2지만 결국 둘 다 그냥 I잖아. 그럼 넘기면 V는 I에 R1 플러스 R2. 근데 아까 옴의 법칙에서 V는 뭐라 그랬죠? IR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 저항 R은 각 저항 합과 같죠. 왜 이렇게 되냐? 저항 요구 그림으로 생각해 봐봐. R1.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뭐가 길어지는 효과예요?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그럼 저항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는 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박염아, 1부터 10까지 아무 숫자나 하나. 8. 뒤에 1부터 10까지 아무 숫자나. 3. R1은 8옴, R2는 3옴, 그래서 V는 22V. 자, 지금부터 계산 알려드릴게요. 원래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요게 0이다. 이거 좀 옮길게요. 여기 저 건전지 밑에, 이건 내가 쓰는 방식이에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쉬운 방식일 겁니다. 건전지 밑에 V, I, R을 적어. 여기에 적히는 거는 회로 전체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V, I, R1. 여기에도 V, I, R2를 적는 거야. 자, 직렬 연결은 출발이 여기부터 해요. 전체 저항은
R온 플러스 R2랬잖아. 그럼 8옴에 3옴이니까 몇 옴이다? 11옴이 되지. 맞죠? 자, 그리고 봐봐. I는 R분의 V 11분의 20이니까 몇 암페어? 2암페어가 나오죠. 일부러 떨어지게 숫자 맞춘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는 숫자 소수까지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쉽게 풀자고. 그럼 요 2암페어는 뭐야? 직렬에서 전류 크기가 다 같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몇 암페어? 여기도 2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V는 IR 28 몇 볼트? 16볼트지. 23은 6볼트일 거 아니야. 확인 사살. 16볼트 더하기 6볼트. 직렬에서 전압 더하랬잖아. 몇 볼트? 끝. 옴의 법칙이잖아요. 회로 전체에서도 그 값이 성립돼야 되고 각각의 저항에서도 그 값이 성립되면 돼. 덤. 그러면 얘는 몇 암페어? 몇 와트? 16의 2니까 32와트. 얘는 몇 와트? 12와트. 그럼 요 둘이 열을 낸다고 하면 몇 대 몇? 8대 3. 직렬일 때는 발열량이 저항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직렬일 때는 V에 비례하고 얘는 저항에 비례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자, 병렬. 자, 병렬에서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나중에 이 중에 혹시나 고3 올라가면서 혹은 고2 2학기에 용감무쌍하게 물리학2 전자기를 택하는 멍청이는 없기를 빕니다. 역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물투 전기학은 장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I, 위로 가는 전류가 I1, 밑으로 가는 전류가 I2라고 한다면 무슨 관계식이 성립한다? I는 I1 더하기 I2고요. 봐봐. 어디 갔지? 연두색. 자, 요 부분의 전위는 다 같죠? 원래 전위는 건전지나 저항 지날 때마다 변한단 말이야. 근데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저항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위가 다 같겠지. 그 말은 요쪽도 전위가 어때요? 전위가 다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떤 식도 하나가 나온다? V는 I1, R1과 V는 I2, R2가 나오겠지. 왜? 병렬은 전압이 다 어때야 되니까? 다 같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요 식에서 I1은 뭐가 되죠? R1분의 V지. 요 식에서 I2는요? R2분의 V가 된단 말이야. 요 둘을 여기에 가져와 보자고. 뭐가 된다?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인데 I는 뭐라고요? 옴의 법칙에서?
R분의 V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나오죠? V다 약분해버리고 나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R 역수가 각 역수 합과 같다. 얘는 더하면 더할수록 감소하는 덧셈이 됩니다. 요거 기억 잘 해야 되는 게 우리 다음 아까 이건 축전기는 연결 안 하는구나. 자, R은 R1 플러스 R2가 될 거고요. 얘는 있잖아.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부르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병렬 연결은 있잖아. 숫자 조합이 정해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물론 분수까지 쓴다고 하면 엉망인 숫자들을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정해진 숫자를 쓰게 될 거예요. 상당수가. 뭐냐면 첫 번째 패턴. 두 저항의 크기가 둘 다 R0일 때 병렬인 두 저항이 같은 크기의 저항이면 얘네 둘을 합성한 저항의 크기는 2분의 R0가 됩니다. 그냥 이 공식을 외우셔도 돼요. 하나 더. 얘가 3R0고 얘가 6R0일 때 이거 두 개를 합성한 저항의 크기는 2R0가 됩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15옴, 30옴일 때 10옴이 돼요. 3옴, 6옴이면 2옴이 되고. 요런 거는 두 가지가 패턴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아무 저항이나 넣자면 R1에 예를 들어 3옴, R2가 6옴, V가 18V다. 잡으면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얘도. 봐봐. VIR 얘가 18V야. 맞지? 그럼 여기도 V 얘가 18V래요. 얘도 18V래요. 병렬은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왜? 어차피 전압이 다 같잖아. 그러면 위에 I1은 얼마야? 3분의 18이니까 몇 암페어가 나와요? 6암페어가 나오죠? 맞지? 여기는 6분의 18이니까 몇 암페어? 3암페어. 그러면 전류가 몇 암페어가 돼? 요거 두 개 합친 게 얘니까. 9암페어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9암페어를 해버리면 R은 몇 옴? 9분의 18이니까 2옴. 자, 봐봐. 362잖아. 362. 확인?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의 2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얘가 뭐다? R분의 1. 왜? 2학년 때 안 배운 게 보여? 요게 직렬 병렬에서 저항 연결이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렇게 해서 여기를 다시 보면 결국 여기서 전력이란 전류에 비례하겠죠. 맞지? 그죠? 근데 얘는 이번에는 저항에 반비례하겠네. 확인해 볼까? 얘 몇 와트? 18 곱하기 6이면 68, 48, 6, 1은 6, 108와트죠. 맞지? 얘는 18 곱하기 38, 24, 54와트네. 저항이 1대2잖아. 그럼 발열량은 2대1이 되네요. 와트수. 요렇게 해서 사실 전기 문제 풀 때 요 표 하나 정도는 깔끔하게 외워놓고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왜? 어차피 전기는 법칙으로 되고 어디 한 군데라도 계산이 삑사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잘못 풀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요거 봐봐. 여기도 어떤 저항이든지 결국 다 어떻게 돼? 한치 오차 없이 계산값이 탁탁탁 나오잖아. 그 다음에 자, 다음 바닥 딱 넘어가 보면 전기 사용, 분전반, 멀티탭,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은 직렬 연결하고 있을까요? 병렬 연결하고 있을까요? 병렬 연결하고 있습니다. 직렬 연결하고 있는 전자제품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전자제품이 직렬이면 하나 끄는 순간 다 꺼져야지. 맞지? 그리고 아까 전격전압 소비전력 개념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각각 200V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220V가. 그러면 모든 전자제품이 같은 전압을 써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직렬 연결해야 돼? 병렬 연결해야 돼? 병렬 연결하겠죠. 그럼 이런 생각해 볼까요? 집에 전자제품이 모두 병렬 연결이면 여러분들은 집에 콘센트의 전자제품을 더 꽂으면 꽂을수록 여러분들 집 전체의 저항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여러분들 집에 전자제품들은 전부 병렬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자제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집의 저항은 커져요, 작아져요? 총저항은. 병렬 연결하면 저항 준다니까?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오는 총 전류의 양은 늘까요, 줄까요? 늘겠지. 그게 너무 많이 흐르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오는 첫 배전반에 뭐가 있다? 두꺼비 집 있죠. 정확하게는 현재는 누전 차단기. 선생님이 어릴 때는 퓨즈라고 해가지고 너무 전기가 많이 흐르면 그 열에 의해서 퓨즈가 녹아서 뚝 끊어지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진짜 두꺼비 집이야. 그러면은 이거 내려가지고 두꺼비 집 열고 이거 내려서 전원을 차단한 뒤에 끊어진 퓨즈 빼내고 새 퓨즈 갖다 꽂아서 묶어놓고 다시 스위치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선생님 이거 하면 생각해봐.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서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퓨즈 끊어져서 전기가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밤에 자다가도 철물점 가서 아저씨 일어나면 다행이고 못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까지 촛불 가지고 불 켜고 있어야 돼요, 집에.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전부 다 바이메탈을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 쓰고 있지. 전기가 많이 흐르면 이게 휘어져서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꽂은 콘센트부터 안 쓰는 전기 좀 뽑고 다시 올리면 그냥 연결돼 있겠지, 식었으니까. 요렇게 해서 안전을 강구하는 거고, 그래서 멀티탭을 문어발로 연결하면은 안전하다, 위험하다? 위험하겠죠. 응? 그리고 네온사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기에 오픈해서 P자만 꺼졌잖아. 저 말은 OPEN 네 글자 중에 저 네 글자는 직렬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일단 135쪽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 뒤에 바닥 거는 일단 너희들 135쪽 풀고 나면 남은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